자, 엑셀을 좀 열어볼게요. 엑셀 2016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을 조금 넘겨서 볼게요. 이 엑셀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장부 작성할 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6페이지 정도 보시면 수치 계산, 데이터 분석, 통계, 도표와 같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엑셀이라고 한다 라고 적혀 있죠. 자, 엑셀을 처음에 이렇게 열었을 때 옆에는 최근 항목이라고 해서 요 근래 제가 열어봤던 항목들이 보이고, 요 밑에는 다른 통합 문서 열기라 해서 다른 문서를 열 때, 그리고 요 옆에는 각각의 서식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새로 창을 열 거니까 새 통합 문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열린 요 화면이 요 옆엔 안 떴을 거고 이렇게 열렸을 거예요. 요 화면이 워크시트예요. 자, 데이터를 작업하는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8페이지 3번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통합문서 1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워크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엑셀 파일은 워크북이라고 부르고요. 이 엑셀 파일 안에 있는 시트 단위를 워크시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글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을 텐데 이 한 칸 한 칸은 셀이라고 불러요. 네. 자, 만약에 이 셀들이 너무 촘촘해서 보기 힘드시다, 난 눈이 조금 나쁘다 하시는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실 거예요.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축소해서 볼 수도 있어요. 확대 축소는 10에서부터 400%까지 확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 좋은 사이즈로 받쳐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 사이즈를 조절했다고 해서 얘가 뭐 글씨 자체가 만약에 커지거나 뭐 글꼴이 뭐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넘겨서 10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엑셀 2016의 화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자주자주 실행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꺼내 놓을 수 있는 일종의 단축키 역할을 합니다. 원래 요 옆에 있는 얘는 없는 건데 제가 꺼내 놓은 거예요. 잠깐 제가 제거를 하고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저장 버튼과 되돌리기, 다시 실행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엑셀에서 저는 병합을 할 일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병합을 하면 되지만 얘가 홈 탭에 있다 보니 다른 탭에 있을 때 바로 병합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또 매번 가서 병합을 하려면 힘들기도 해요. 그쵸? 마우스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작업을 내가 단축키를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간 거 보이세요? 그러면 얘가 잠깐 Alt를 제가 눌러보면은 얘가 1번,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잡아서 Alt와 4번을 누르면 이렇게 제가 뭐 집어넣어 놓은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병합을 누르러 갈 필요가 없이 병합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병합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작업들을 넣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나만의 단축키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작업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제목 표시줄이라는 건데 여기 통합문서 1이 적혀있는 이 부분이 제목 표시줄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파일명과 프로그램 이름이 표시가 되는 것으로 기본 설정 값은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가 저장할 때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참고해 두셨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본 메뉴는 요 밑에 있는 이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해요.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각각의 탭을 누를 때마다 이 메뉴가 바뀌죠. 이거는 각각의 탭에서 자주 쓰는 메뉴들을 꺼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삽입을 할 때 주로 이렇게 뭐
표를 넣거나 뭐 그림을 넣거나 차트를 넣거나 삽입하는 것들이 나올 테고 수식을 누르면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리본 메뉴는 작업에 필요한 명령들을 아이콘 형식에 연관된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것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요. 셀들은요,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이 칸들마다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셀들은 각각의 주소가 있어요. 왜냐면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제가 커서를 찍어 볼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보일 텐데요. 이 부분을 뭐라고 읽을까요? 우리가 읽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엑셀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A, B, C 열에 있는 3행의 셀이다 라고 해서 C3셀이라고 불러요. 그게 셀의 주소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얘는 뭘까요? 이름이 E5셀. 얘는요? A9셀. 예, 맞아요. 그 이름이 표시되는 데가 이름 상자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범위를 잡아서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름 상자의 역할이에요. 자, 옆에 있는 얘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엑셀에다가 뭔가의 데이터를 적어 볼게요. 일단은 지금 한일이라고 제가 어느 셀에다가 적었는데요. 이 적을 때 요 수식 입력줄에도 그대로 적혀서 보이죠? 엔터 쳐볼게요. 자, 일단은 셀 포인터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 수식 입력줄은 안 보이는데, 자, C3셀을 찍어보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이 C3셀에 있는 내용이 보여져요. 제가 한일이라고 적었는데 한일은 문자죠. 그죠? 그래서 엑셀은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되네요. 자, 옆에다가는 제가 숫자를 적어 볼 건데요. 7번 한번 적어 볼게요. 엔터 쳐볼까요? 7은 그냥 제가 진짜 임의로 적었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숫자를 적으니까 엑셀에서는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문자는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더라 라는 거 일단 알았고, 마찬가지로 D3셀을 찍어보니까 D3셀에 적혀있는 내용이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1을 적어볼게요. 이거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엔터 쳐보세요. 자, 정렬 어디로 됐어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문자예요. 왜냐면 엑셀에서는 이렇게 문자랑 숫자가 섞여서 적혀 있으면 문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볼 때는 1001이니까 숫자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라서 왼쪽 정렬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마찬가지로 클릭해보면 수식 입력줄에 그 값이 그대로 보이더라. 자, 예를 들어서 제 학원 주소를 적었어요. 자, 문자죠, 당연히. 자, 문자의 경우는요, 옆 칸으로 넘어가면, 아까 칸이 좁아서 옆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냥 삐져나가서 적혀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F3셀에다 적었죠. 그래서 F3셀을 찍어보면은 여기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보이죠. 근데 얘가 실제 보기에 G3셀과 H3셀에도 있잖아요. 찍어보면 안 보여요. 실제 적혀있는 건 해당 셀인 F3셀에 적혀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G3셀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뭔가의 값을 적잖아요. 이렇게 없어져요. 왜 없어졌느냐? G3셀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옆에 데이터가 있으면 F열의 데이터가 있는 게 그만큼 작게 보이겠죠?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찍어보면 수식 입력줄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숫자의 경우는, 네, 조금만 줄일게요. 자, 숫자의 경우는 아까 문자는 칸이 좁으면 삐져나갔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였잖아요. 숫자의 경우는 칸이 좁으면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보이거나, 조금 더 줄여보면은 좀 더 샵샵샵샵으로 보여요. 얘가 에러가 난 게 아니고 칸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숫자 셀의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아까처럼 지수 형태로 나오거나 샵샵샵으로 뜨면은 늙혀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대로 다시 나와요. 칸 넓히는 거는 요 위쪽에 보면은 A, B, C, D 적혀 있죠. 한글하고 좀 다른 점이요. 한글에서 표는 요 선에서 조절했잖아요. 엑셀은 요 위에서. 이 머리글이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열머리글, 행머리글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위에서 조절을 하셔야 요렇게 조절이 돼요. 요게 좀 달라요. 한글하고 엑셀하고 다른 게.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옆에다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1 더하기 2는 이라고 엑셀한테 물어볼 거예요. 우리 원래대로의 수식은 어떻게 적어요? 1 더하기 2는 이렇게 적잖아요. 엑셀은 는을 먼저 적어요. 는을 먼저 적고 1 더하기 2 하고 엔터를 치면은 엑셀이 3이라고 계산을 해줄 거예요. 한번 그렇게 적어보세요. 어떤가요? 네, 걔는 원래 는을 먼저 적어요. 나왔어요? 네, 맞아요.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나온 3이라는 게 지금 보이죠? 뭐 3일 수도 있고 다른 계산했으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자, 이 3을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바로 그 수식이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수식 입력줄이에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계산식을 적으면은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 수식을 볼 때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은 실제 이 값이 나와 있는 셀에 계산식이 보여져요.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빼기도 돼요? 당연하죠. 네, 언제나 계산할 때 는부터 적으면 돼요. 근데 한글에서도 계산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표에 있어요. 표에 보시면은 우리가 책에서 배웠긴 했었는데 계산식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거기서 더하기나 빼기와 같은 간단한 계산은 가능한데 셀을 해당 셀 번호를 보고 그걸 눌러서 적어야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엑셀보다는 한글 계산이 더 번잡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계산 자체가 더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표 아니면 없고. 그래서 표에서만 가끔 써요. 계산 부분은. 주로 계산은 엑셀에서. 자, 수식 입력줄 이해되셨죠? 네. 실제 여기 광진구 용마선로 93 또는 뭐 여기 한일 적어놓은 애를 클릭해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 보이잖아요. 요 뒤에 한일 적혀져 있는 이 뒤에다 커서를 찍고 제가 여기다 컴퓨터라고 적고 엔터 치면은 이런 식으로 더 이어서 적거나 아니면은 수정하거나 이런 거를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3을 1 더하기 2를 했는데 나는 1 더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2를 하겠다.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바꾸는 것도 수식 입력줄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이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식 입력줄은 그래서 선택한 셀에 입력된 데이터 또는 수식을 표시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열머리글이네요. 자, 엑셀에서는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 열이라고 불러요. 세로줄을. 이 열의 머리를 나타내는 게 열머리글입니다. 그리고 우리 칸 조절할 때 열머리글에서 조절해야 된다까지 아까 얘기 드렸었죠? 자, 요 옆에 1, 2, 3, 4는 뭐냐면 행머리글이에요.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이런 식으로 이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고 그 행의 머리를 나타내는 게 행머리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머리를 내가 좀 조절하고 싶어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 한글에서 여기 좁으면 우리가 범위 잡아서 컨트롤 아래 방향 해서 늘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를 좀 넓히고 싶다 할 때는 여기는 3행과 4행 사이, 그러니까는 3행을 넓힐 거니까 3행의 행머리끌 아래에서 두 방향사표가 나올 때 끌만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열 너비를 조절하거나 행의 높이를 조절할 때는 열 머리끌 또는 행 머리끌에서 조절을 하더라. 그렇게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열 머리끌 6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 건데 워크시트의 열 주소를 표시하는 영역으로 A에서부터 XFD까지 해서 영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글하고 좀 다른 점은 한글은 보면은 A4 용지 한 장이 먼저 나와서 거기다 바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쵸? 뭐 꼭 A4 용지만은 아니라 뭐 내가 조절하기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엑셀은요 시트라는 단위로 돼 있거든요. 이 시트는 한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트 안에다가 여러 내용들을 적으면 뭐 몇 장이고 출력이 돼요. 자, 여기서 컨트롤하고 제가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열이 총 XFD까지 있어요. 그리고 20개? 20개 훨씬 늘죠. 수백 개? 네, 수백 개죠. 자, 몇 개인지까지도 알긴 알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16,384개였던가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행머리글은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 키를 한번 툭 눌러볼게요. 얘는 148,576개. 네, 시트 하나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A1 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하고 홈키 한번 눌러볼까요? 홈. 왜 인서트 옆에 홈키 있잖아요. 컨트롤하고 홈키는 무조건 A1 셀로 가는 단축키. 방향키 위쪽에 보시면 인서트 딜리트 옆에 홈이 있고, 그죠? 자, 뭐 열머리글, 행머리글이 몇 개나 있다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열머리글은 16,384개의 열이 있고요. 행머리글은 148,576개의 행이 있어요. 자, 이제 8번 워크시트를 설명해 볼게요. 워크시트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우리 막 이거 잡고 있는 이 장이 바로 워크시트죠.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들의 셀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많은 셀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셀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찍어서 보이는 요 녹색 테두리, 요게 바로 셀 포인터예요. 그래서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 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굵은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시트 탭 이동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원하는 시트로 이동할 때 쓰는 버튼이에요. 네, 현재는 시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할 게 없어서 비활성화가 돼 있고, 나중에 시트가 많아지거든 화면에서 이게 다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시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동 버튼이 떠서 나오게 돼요. 자, 11번의 시트 탭은 요거예요. 지금 현재 시트 1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여기다 어떤 내용을 적었을 때 얘가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시트가 여러 개만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주는 일종의 라벨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나중에 이름 주려면 따닥 해서 이름을 그냥 쓰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왜 보면은 우리가 파일 같은 것도 이름 안 적어 놓으면 나중에 보면은 아, 이게 뭐였더라 이러고 여러만 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름을 다 적어 놓으면은 아, 얘가 뭐구나 라는 걸 쉽게 아니까 바로 열 수가 있는 일종의 진짜 라벨지 같은 역할.
자, 시트 탭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워크시트를 선택하거나 삽입, 삭제, 이동, 복사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 상태 표시 줄인데요. 이 밑에 보면 준비라고 저는 적혀 있네요. 그쵸?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현재 파일의 작업 상태를 표시하는 영역인데 만약에 제가 셀 범위 이렇게 잡으면 그 셀 범위에 대한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 20, 50, 60 뭔가 숫자를 적었잖아요. 자, 숫자 범위를 쫙 잡아보니까 얘네는 평균이 35고 개수가 4개고 합계를 구하면 140이 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아무 셀에다가나 예를 들어서 막 값을 적어요. 아이, 꼭 똑같이 안 적어도 돼요. 막 적어요. 더 적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쫙 잡아보잖아요. 그럼 얘는 평균이 71.6이고 개수는 5개 칸을 잡았고 합계는 358이다 라고까지 딱 나와요. 그래서 엑셀이 되게 편한 거. 계산이 진짜 빠르다. 물론 계산은 우리가 구해서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네가 얼만지 내가 당장에 뭐 계산식을 구할 필요 없이 범위만 딱 잡아도 아, 평균이 얼마구나, 합계가 얼마구나 바로 아니까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범위 잡은 거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딜리트 누르면 돼요. 자, 상태 페이지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13번 보기 바로 가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오른쪽 하단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기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요걸로 작업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A4용지가 얘가 없다 그랬잖아요. A4용지 단위로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4용지에 제대로 찍고 있나 요런 게 궁금하면 요거. 그러면 아, A4용지에 2장에 걸쳐 찍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건 이런 식으로 용지를 볼 때. 그리고 그 옆에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 해서 여기까지를 1페이지에 찍겠다, 뭐 여기까지 2페이지에 찍겠다 이런 거 조절할 때 쓰는 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기본에서 해요. 자, 아까 제일 처음쯤 봤던 확대 축소 슬라이더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는 축소, 플러스는 확대였죠? 여기 막대기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옆에 보면은 퍼센트 단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배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확인 눌러서 맞출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엑셀 2016의 화면 구성에 있는 설명들은 쭉 거쳤고요. 이번엔 엑셀에서 사용되는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배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보이는 요 하얀색 플러스 모양의 통통한 화살표는 셀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을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가장자리로 갔을 때는 요 오른쪽 하단 쪽으로 갔을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흰색 통통한 화살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끝으로 요점 있는 데로 가니까 이렇게 까만색 플러스 표시로, 얄쌍한 플러스 표시로 바뀌었죠? 자, 요거는 어떤 연속적이거나 일정한 규칙 있는 데이터를 끌어서 채우기를 할 때 써요. 그래서 10, 20, 50, 60, 80, 98, 116 이런 식으로 뭔가의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숫자가 되죠. 너무 많으니까 10하고 20만 둘게요. 자, 이렇게 두 칸 잡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를 끌면은 10하고 20하고 규칙이 보여요 혹시? 10이 증가했다. 그쵸? 끌어볼게요. 네, 10씩 증가된 숫자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요 가장자리 가니까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오네요. 우리 컴퓨터 기초 하셨던 분들서부터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방향 화살표 뭐예요? 한글에서도 했잖아요. 에이, 뭐 좀 더 고급적인 말로 이동. 끌어오기가 이동이잖아. 자, 네 방향 화살표는 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요 네 방향 스프 나오면 끌고 가세요. 네, 끌고 가면 돼요. 응? 복사같이. 이동.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플러스 표시가 같이 뜨죠. 끌고 가면 이건 복사. 책엔 안 나와 있었지만 일단 질문이 있어서 바로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열머리글이나 행머리글의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조금 굵직한 화살표 모양이 돼요. 아까 설명 중에 살짝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한 건 아니고. 자,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A열이 쫙 선택이 되죠. 마찬가지로 일행 쪽에 갔을 땐 이렇게 방향이 조금 다른 굵은 화살표가 나와요. 이거는 행 전체를 선택하거나 열 전체를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행부터 5행까지를 잡는다. 그럼 1행서부터 쭉 끌어서 뭐 5행까지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열 머리글이나 행머리글을 선택할 때는 저런 화살표 모양이 뜨게 되고요. 아마 요거는 대놓고 설명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아실 것 같아. 자, 만약에 C열과 D열에서 예를 들어 C열을 좀 더 넓히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조절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마우스를 위에 있는 열머리글로 가져갔을 거예요. 이렇게 열머리글과 열머리글 사이에 갖다 놓으면은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데 얘는 셀의 그 행의 너비나 아니면은 열의 너비나 행의 높이를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C열을 넓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넓혀주면 되죠. 좁히겠다. 마찬가지로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줄여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넓히거나 줄여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두 방향 화살표겠구나.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려우셨어요? 아니요. 할만했죠? 네. 네, 쉬워요. 자, 이거 연습으로 연 거니까 저 창 닫고 뒤에 추천 여행지 하나만 작성 얼렁하고 저장하고 요런 것까지만 볼 거예요. 오늘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할게요. 요 닫고 싶어요. 어떻게 닫을까요? 파일로 가볼까요? 파일에 보면은 닫기 있어요. 눌러보실래요? 저장하겠습니까? 우리 이거 연습한 거죠? 아니요. 저장 안 함. 그러면 이렇게 닫아졌고 다시 이제 새 창을 열게요. 그럼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뭐 열 거네요? 서식 안 줄 거니까 여기 새 통합 문서를 클릭. 네, 그럼 아까처럼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13페이지에서부터 볼게요. 엑셀을 시작했을 때 셀 포인터는 A1 셀의 위치가 되고 여기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하는 셀을 클릭하거나 방향키로 이동을 해서 찍어놓고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경주, 제주도, 센터, 여수, 강릉, 통영, 부여. 자, 자, 저장하실 때는 파일의 저장이나 아니면 이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자, 파일에 저장하기, 저장. 그래서 찾아보기. 우리 경로 폴더 있죠? 어딨더라?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폴더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저장할게요. 이름은 통합문서 말고 추천 여행지로. 얘는 이름 적어줘야 돼요. 한글은 작성이 바로 됐지만 추천 여행지 적고 저장할게요. 그럼 저장하고 나서는 여기가 추천 여행지로 바뀐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제 얘는 다 했으니까 닫을 거거든요. 그러면 파일에 닫기. 그러면 이렇게 닫아졌습니다. 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불러올 거라서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그래서 아까 저장한 경로가 저는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였죠? 여기를 들어가서 추천 여행지를 따닥 열면은 이렇게 추천 여행지가 나왔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다면 다시 얘를 닫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새 통화 문서. 나라 수도랑 천만 영화 있어요. 요거 한번 5분 남았네. 작성하시고 파일에 저장 눌러서 찾아보기.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하시는 연습이에요. 이름은 나라 수도로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